안녕하세요. 다변수 스터디 더하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렉처노트 1강을 이제 같이 각자 이제 각자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뭐 깊이 있게 뭐 생각했던 것들, 뭐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이 렉처노트 1강을 읽으면서 제 나름 조금 궁금했던 거 아니면 좀 선생님들과 같이 이 스터디 시간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 있어서 저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렉처노트 1강이 이제 약간의 저희가 다변수 스터디 저희가 다변수 미적분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개념들이 필요로 하는지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약간 오리엔테이션의 개념으로 저는 렉처노트 1강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 맨 마지막에 저희가 그 선형대수의 복습이라고 해서 약간 벡터에 대한 내용이 살짝 언급이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벡터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그 연산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살짝 하시면서 그 다음 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트가 구성이 되어져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이 다변수 미적분학을 들어왔었을 때 우리가 왜 벡터에 대한 개념을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도 좀 궁금했었고, 그 다음에 벡터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유용할까, 유용하게 쓰일까, 어떤 유용성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벡터에 대한 정의가 무엇일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저는 이제 벡터의 어떤 필요성, 유용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 다변수 스터디 더하다를 통해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가지고서 한번 이해를 정리해본다라고 한다면, 벡터의 이러한 어떤 유용성이라고 정리해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로는, 그래프로 그렸었을 때 그 공간에서 곡면으로 어떤 그려지는 그러한 이러한 이변수 함수를 이제 우리가 미적분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벡터의 개념이 좀 중요하게 좀 쓰이고 있다라고 나름 정리를 해봤고,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본 것이 우리가 어떤 공간상에서의 직선이나 이런 평면을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벡터의 개념을 가지고서 설명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벡터에 대한 어떤 유용성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공부했던 내용 한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우선 제 머릿속으로 정리되는 건 그 두 가지의 어떤 이유에 의해서 벡터가 되게 필요하다,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이런 다변수 미적분학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체 이제 수학 같은 거를 잘 모르다 보니 이게 기초가 좀 없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등장하게 되는 어떤 그 단어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걸 어느 순간부터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단어들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내가 원래 알고자 했었던 그 개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벡터의 유용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을 때, 그래프가 공간에서 곡면으로 표현되어지는 이러한 그 이변수 함수의 미적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벡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곡면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제가 원체 기하학적인 관점이 되게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스터디를 실제 시작을 할 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벌써 등줄기에 땀이 나거든요, 저는. 이걸 정확하게 잘 그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공면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가 되어지게 되는가라고 좀 생각을 조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공면에 대한 어떤 직관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니까 결국엔 3차원 공간 안에서 이렇게 각이 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구부러진 이런 2차원 구조를 우리가 그 공면을 직관적으로 정의가 되어진 것으로서 정리가 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면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예시를 한번 제 나름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잠시만요. 이거를 칠판을 쓰려면 어, 메모장을 열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저도 줌을 안 써봤지만 여기 메뉴에 더보기에 화이트보드라고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잠시만요. 어, 아, 화이트보드 있다. 이거 번역 한번 켜볼까요? 화이트보드. 아, 이렇게 되나 보다. 하고, 혹시 다 보이실까요? 화이트보드가? 네, 보이시죠? 보입니다. 아, 네네네. 된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이거 진짜 너무나 기초적인 거긴 한데, 그냥,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공면에 대한 어떤 기하학적인 그런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나름 이제 예제를 좀 찾아보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본 거였는데요. 공면이라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뭐 평면도 있고, 그다음에 구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원통, 원기둥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공면의 하나의 구체적인 예시로 이제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공면의 한 예시로서 평면이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평면이 곡률이 0인 이러한 평평한 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평면이라고 한다라고 정의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예시를 토대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R3에서 이제 우리가 공면을 이제 나타낼 건데, 첫 번째로 예를 들어 x가 2다라는 것을 이제 이 R3 안에 이렇게 어떠한 공면의 형태로 그려지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본다라고 한다면, 물론 제가 잘 그릴 수 있을지 자신이 없긴 하지만, 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음, 이렇게 그리고, 네, 이렇게, 음,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이제 이 x가 2일 때 우리가 R3에서 그려지게 되는 공면의 형태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예시를 한번 들어본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z가 3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 3차원 공간 안에서 평면을 그려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그려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이렇게도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령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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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 붕 뜬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음, 쓱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약간 좀 살짝 잘못 그리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여기가 3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Z가 3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3차원 공간 안에서 R3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의 평면을 그려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이 평면이라는 것, 곡률이 0인 이런 평평한 공면을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형태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제 나름의 정리를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공면에 대한 예시로서 들 수 있는 것이 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원이라는 것은 결국엔 어떤 그 중심, 어떤 한 점, 중심에서 일정한 거리, 그러니까 반지름이 될 것인데, 이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것을 이제 우리가 원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시를 가지고서 한번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점 x, y, z가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있는데 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과 z가 3이 있다고 했었을 때 이것을 만족하는지 묻는 그런 예시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려지고 하고 있었을 때 Z가 3이니까 이 Z축을 기준으로 어떤 의미의 이 정도가 3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 지점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하나의 원의 형태로 이렇게 그려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 예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떤 점 x, y, z가 다음 같은 방정식과 z가 3을 만족하는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본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런 Z가 3이라는 어떤 조건이 추가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고 했었을 때, 뭐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 이것을 만약에 그래프를 그려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원기둥의 형태로도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공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예시를 토대로 해서 이해를 해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곡률이 0인 어떤 평평한 형태로 그려지게 되는 곡면과 그 다음에 이렇게 원으로서 그려지고 있는 것, 이런 원기둥, 이러한 형태로 그려지고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곡면의 하나 구체적인 예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정리를 나름 이렇게 이해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면이라는 게 나왔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나름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이제 누군가 그래프를 그리거나 아니면은 제가 뭔가를 설명을 할 때 이런 거를 예시를 토대로 해서 그려낸다고 했었을 때 이제는 조금은 제가 그려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제 나름의 어떤 자신감 그런 걸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공명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혹시 뭐 공명 관련해서 제가 뭐 잘못 설명했거나 아니면 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빼놓고 이야기했다.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일단 음, 저는 지난 시간에 저희 방향성을 여러 가지 고민들이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가져오는 거였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한번 해보니까 그 방향성이 확실히 좀 도움이 많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발표해주신 내용 들으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 거를 준비하면서도 도움이 됐지만 지금 보면서도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음, 이거 보면서 궁금한 점이 들었던 거는 공면이라는 거를 어떤 맥락에서 좀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음. 왜냐하면 이렇게 저희가 문제를 풀면서 뭐 곡면이다, 뭐 평면이다, 막 이런 단어들을 계속 사용을 하는데 제가 그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그런 개념들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없다 보니까 이게 막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렉처 노트를 읽을 때도 뭐 명확하게 제가 어떤 개념들을 정리를 못하고 있다라고 느꼈었는데, 그때 이제 오지호 선생님께서 이제 코멘트를 해주시기를 그런 개념들을 막연하게 어떤 이런 자료들을 보고 그냥 이해하는 것보다는 어떤 구체적인 예시를 가지고서 그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었어서
저는 우선 공면에 대한 개념이 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예제를 그렇게 풀어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구나라고 나름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그런 개념들이 되게 약합니다, 사실은. 어떤 정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또 다른 개념들을 모르다 보니까 계속 이 연쇄작용으로 예, 계속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면에 이제 꽂혔다기보다는 이거부터 한번 이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그러면 뭐 별다른 말씀 없으시면 뭐 다른 선생님들께서 혹시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음, 벡터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뭔가 예시를 가져오지는 못했거든요. 네네. 대신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네. 뚜렷한 결론은 못 얻었지만 그래도 한번, 벡터에 대한, 생각들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완전, 한번, 저도 완전 좋습니다. 네, 말씀드려보면, 네. 저는 제일 처음에 적었던 거는 벡터와 집합이 뭐가 다르냐를 저는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제가 벡터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은, 숫자들의 모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벡터가 뭐냐 했을 때, 그냥 숫자 모아놓은 건데, 라고 했었는데, 근데 그걸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럼 집합이랑 뭐가 다른데가 돼가지고, 집합은, 세 가지의 이런 원소가 있다고 하면 얘네들끼리 중복되지 않고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순서도 상관이 없어서 1,2,3이라고 적든지 2,1,3이라고 적든지 이거가 다 같은 집합으로서 이제 취급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에 반해서 어, 비슷하게 숫자를 모아놨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이 있지만 어, 이게 벡터로 가게 되면 이 순서가 언제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해지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 나온 것은 X 성분이라고 예를 들면 하고 두 번째는 Y, Z 이렇게 3차원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숫자들은 집합과 다른 점은 순서가 중요한 거 플러스 중복을 허용하는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복을 허용한다는 거는 뭐 요런 1,1,1을 이제 허용한다는 거고요. 이제 집합에서는 그런 게 허용이 안 되는데 이제 벡터에서는 허용이 된다. 요런 것들을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이번에 좀 하게 됐고요. 그거에 벡터가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도 생각은 해봤는데 아까 그 정미경 선생님 말씀해주신 거는 그 그래프로서의 유용성이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네, 저도 근데 그 점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말로 좀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프로 표현을 해서 시각화해서 뭔가 패턴을 찾는 게 유용하다는 건지 아니면 어, 그쵸. 예, 딱 그 지점이었어요. 그 지점에서의 유용성을 찾으면 되는 거인가? 그러니까 약간,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약간 기하적인 분석이 가능해지는 건가? 요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거는 제가 너무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좀 상상만 하게 돼가지고 조금 답을 얻기는 좀 어려웠던 지점이었고, 근데 예전에 저희 스터디할 때 좀 나왔을 때 좀 인상 깊었던 게 2차원 평면이 뭐냐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오지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요 1차원 축 하나랑 1차원 또 다른 축 하나를 동시에 보기 위해서 모아 놓은 거라는 그때 얘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생각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교 좌표계잖아요. 직교한다, 수직이 왜 중요하냐, 이런 것도 계속 좀, 아직 까끌까끌한 부분인데요. 근데 수직이라고 하면, 서로 영향을 안 준다고 할지 아니면 독립이라고 할지 이걸 뭐 표현은 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그 X축과 Y축이 서로 영향을 안 받는 표현을 저렇게 수직으로 한 건가 정도의 그냥 감상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좀 직교에 대한 좀 수직이 과연 뭘까라는 점이 조금 궁금해졌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 내적에서도 조금 수직하는 관계의 그 벡터가 조금
중요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자주 나오잖아요. 그런 네. 내적이 0이니까. 그런 약간 특수한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의미가 뭘까 좀 궁금해졌던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벡터가 왜 나왔을까?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예전에 이동욱 선생님께서도 올려주셨지만, 어떤 변화라는 거를 추적하고 싶다라는 그 니즈가 아니었나 일단 생각해 봤어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저희가 자주, 미분할 때 자주 보는 이 변화율이라는 거 있잖아요. 음. 네네. 근데 변화율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A가 얼마만큼 변할 때, 그냥 대충 이렇게 말을 해볼게요. 함수는 아닐 수 있지만, A가 얼마만큼 변할 때 B는 얼마만큼 변하냐라는 거를 저는 변화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A와 B가 뭐냐라고 했을 때 1차원 실수, 그 스칼라 값이라고 하면 그냥 A는 숫자가 되는 거고 A라는 숫자가 변할 때 B라는 숫자는 어떻게 변하냐 요거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 벡터가 도입이 되어야 될까를 그냥 약간 상상이죠. 예, 좀 펼쳐보면 상상을 해보면 세상은 엄청나게 복잡하니까 수치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과연 하나의 숫자가 변했을 때 다른 하나의 숫자만 변한다라는 관계만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아마 더 복잡해질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C가 변할 때 B가 변하는 거와 D가 변할 때 B가 변하는 것들. 이게 무수히 많을 텐데, 그러면 이 관계를 따질 때 우리가 미적분이라는 거를 1차원 스칼라에서의 미적분, 1차원에서의 미적분을 1차원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예, 그냥 해보면 그런 숫자를 단순하게 우리가 흔히 아는 미적분으로 생각을 했을 때 미분이 이제 변수 X가 아주 조금 변했을 때 변수 Y는 어떻게 변하냐? 요거인 건데, 그런 관계를 요렇게 하나하나 다 따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 장단점 이런 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좀 단순하게 표현할 수 없을까라는 지점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표현한다는 의미는 여기 예시에서의 A, C, D를 한 번에 하나의 변화로서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려고 하면 다변수가 들어오는 것 같고, 이렇게 표현한 애를 A 프라임이라고 할 때, A 프라임이 얼마만큼 변할 때, B는 얼마나 변하냐라는 거를 볼 수가 있다고 하면, 저는 이거는 보는 방식이 약간 그 가장 단순한 미분을 보는 방식과 비슷해진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 왼쪽에 있는 요 선의 왼쪽에 있는 거는 A와 B의 관계를 보고 C와 B의 관계를 보고 D와 B의 관계를 보는 거였다고 하면 이 오른쪽으로 왔을 때의 방향은 저희가 가장 쉽게 처음 접하는 미분처럼 뭐 A 프라임이 변할 때 B는 뭐 어떻게 되냐라는 뭔가 그 관계가 하나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여기는 저 다 상상이고요. 저의 그냥 감상이고. 하지만 뭔가 예전에 스터디 때 또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항상 그 다변수, 다차원, n차원에 대해서 1차원으로 떨어뜨려 보라는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1차원으로 떨어뜨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뭐,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요렇게 좀 단순하게 볼 수 있게 되는 점이 좀 그거랑 맞닿아 있는 점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아주 또렷한 뭔가, 건더기를 가져오진 못했지만, 뭔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어, 벡터가 변화율의 관점에서도 조금 심플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주실 거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간 그 1차원으로 떨어뜨린다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러니까 1차원, 뭐 혹은 뭐 3차원을 2차원으로, 2차원을 1차원으로,
떨어뜨린다고 했었을 때, 아, 우선은 3차원을 2차원으로 떨어뜨린다라는 것 자체가 혹시 그런 걸, 그 개념이랑 연결시켜서 이해해도 될까요? 사형? 투영? 아, 아닌가? 제가 어. 저도 아, 떨어뜨린다는 개념을 정확히는 네. 이해를 하지는 아직 못해서, 음, 제가 의도한 바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의도한 거는, 단순화시킨다는 의미, 말 그대로 그냥 단순화시킨다는 거였고, 거기서 뭐가 단순해지는 거냐고 하면, A와 B의 관계, C와 B의 관계, D와 B의 관계를 보는 게 아니라, A 프라임과 B의 관계만 보면, 되면, 개수가 줄잖아요. 세 개에서 하나로. 그거 자체가 좀 음. 가져다주는 뭔가 유용함이 있지 않을까? 그냥 생각을 해서 약간 떨어뜨리는 것과의 그런 관계를 좀 생각해 봤었습니다. 아, 그 개념, 그 느낌이 아니구나. 왜 저희 그때 막 같이 스터디 하면서 뭐, 그래프 그리고 설명했었을 때 우리가, 이 Y축이 없다 하더라도 뭐 가령 뭐 A, B 하고 뭐 여기 Z축을 0으로 놓고 뭐 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놓고 생각했고 그래프를 그렸었던 기억이 조금 있는데 혹시 네네. 이것도 혹시 떨어뜨린다의 하나의 관점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라는 순간 살짝 들었어가지고 이동준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 듣고 있다가 그래서 순간 네 그래서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관련이 있을 거는 같은데 제가 설명을 잘 네, 못하겠거든요. 이거 왜 네, 있을 것 같냐면 네, 여기 제가 가져온 예시에서의 이 음, 왼쪽 편은 음, A가 여기 지금 스칼라 값이었고 음, B가 스칼라 값이었단 말이죠. 음, 근데 이게 오른쪽에 갔을 때 제가 A 프라임이라고 쓴 거는 A 프라임은 3차원 벡터고 음, 여기 B는 여전히 스칼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 스칼라를 스칼라로 보는 게 맞냐 하면 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각을 해보면 얘 그냥 스칼라 맞는데 그 뒤에 영영만 붙였어 이렇게 맞아, 가면 예, 얘기 맞아요, 맞아, 되잖아요. 예, 예, 맞아요. 그래서 그게 정확히 어떤 연관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 듣고 보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음. 있겠다 생각은 드네요. 그러니까 약간 맞는 것 같은 게 아까 그 그렸던 그 공면의 첫 번째 예시로 들었던 그 평면도 사실은 뭐 x가 3이다, 뭐 z가 5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y, z는 00으로 놓고 그렸었을 때 그렇게 그래프로 그리는 게 가능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떨어뜨린다라는 거를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약간 이런 물음표 약간 이런 생각이 저도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표현 자체가. 그쵸? 약간 떨어뜨린다. 그냥 떨어뜨린다 그러면 뭔가 막연하잖아요. 차원을 떨어뜨린다라고 표현하면은 막연한데,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어떤 순서상 이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좀 더 좀 와닿은 것 같아서. 그래서 좋은 것 저도 같습니다. 한번, 예, 한번 그렇게 연결이 된 것 됐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거와 맞아 떨어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서, 아무튼 요거는, 네, 저도 약간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그때 얘기 누가 해줬던 것 같은데, 저희 벡터 할 때 이렇게 직교 좌표계로 하는 이유가 있다고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이게 들으면 기억을 못하니 참 이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오지호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저도 막 가물가물한데 지금 잘 기억은 안 나거든요. 진짜 분명히 이거 저희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저희 벡터 그- 얘기할 때. 네. 근데 완전히 그 맞다는 얘기는 아닐 수 있는데, 안 수도 있나? 윤정환 선생님께서 이번에 네. 올려주신 것 중에 그 네. 선형 독립이랑 선형 결합 있잖아요. 네. 거기랑도 조금은 아, 맞닿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음, 생각은 들었어요. 저도 올려주신 것들은 보고 왔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음. 거기와의 연관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그것도 생각이.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결합, 뭐, 약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가물가물하긴 한데, 이렇게 직교 좌표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질문 올려놓죠. 뭐 올려놓으면은 아니, 사실 이거 우리 이 얘기 썼는데 이거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좋습니다. 이러면은 누군가가 이제 답을 달아주시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음, 또 혹시 또 나는 이런 걸 생각해 봤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본 걸 공유하고 싶다. 혹시 그런 거 있으시면은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네, 괜찮으시다면 제가 다음에 한번 발표를 네,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많은 거를 해보진 않았고요. 실 노트 1-1을 읽으면서, 저는 조금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나누어 볼 수 있는 생각이 뭔가 그렇게 많이 자체가 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추상적인 생각, 뭐 이런 생각은 많이 들었는데, 저번에 이제 얘기 나눴을 때의 약간 화두였던 구체적인 예시 기반 생각이 조금 많이 안 들어가지고, 그 나름대로 조금 생각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음, 제가 약간 나를 소위 말해서 꽂혔던 부분은 음, 이제 그 노트 1-1을 읽어보면 음, 중간에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캡처를 해서 한번 공유 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 일변수에서 다변수로 넘어갈 때 그 관점을 다음과 같이 변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아, 제가 이거 쉐어를 풀어볼게요. 이름 될까요? 어, 아, 아니, 어, 다 쉐어해? 네네, 다시 제가 해주시, 다시 화이트보드? 네, 다시 화이트보드 아, 해주시면 화이트보드?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제가 마지막에 예전에 화이트보드를 썼을 때는 이게 네. 복붙이 됐었는데, 잠시만요. 어, 됐다. 지금 다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다, 됐다. 아, 네, 됐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아, 네. 그래서 노트 중간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일변수 함수에서 다변수 함수로 넘어갈 때, 잠시만요. 그 위에 부분도 캡처를 할 걸 그랬네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또 껐어요. 처음 써보다 보니까 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시 캡처를 할 거였어서, 이제, 네. 그, 캡처하신 부분 잘 보이시죠? 네, 아, 잘 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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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잘 보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저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일변수 함수의 미적분을 다변수 함수의 미적분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려면 이제 관점을 y는 fx의 관점으로부터 x y는 fx의 관점에서 이렇게 x, y를 하는 거 다시 말해서 x, fx라는 관점으로부터 벗어나서 xt, yt의 관점으로 좀 관점의 변환이 필요하다라고 음, 얘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약간 조금 의문이었던 부분은 왜 관점의 변환이 필요했을까? 약간 이런 부분이 좀 의문이었고, 이제 노트에 약간 안 나온 부분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노트의 행간에 약간 좀 의미를 파악을 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직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음, 저는 나름대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저희가 지금 이 노트 1-1이 나오는 맥락이 잠시만요. 음, 구체적으로는 벡터장의 선적분의 맥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해서 이제 벡터장의 선적분을 얘기를 하려면 어떤 곡선을 따라서 선적분을 할 텐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제 음, 마음대로 한번 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그래서 그, 그 곡선을 따라서 선적분을 하려고 하는데 어, x, fx로는 표현할 수 없고,
이제 xt 이제 되네요, 이게. xt, yt로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곡선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음, 대한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 음, 예시가 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잠시만요. 제가 예시도 한번 복붙을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네. 예시는 보시, 아, 되네요. 네. 된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았어. 생각해온 예시가 이거였고요. 텍스트 상자를 하나 만든 다음에 거기다 복붙을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해온 예시는 좌표평면 R축가 있으면 이제 여기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R2가 있을 때 원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10인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반지름이 10입니다. 이때 이 원을 그래프로 가진 함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x, y가 이제 여기 이 원이 되도록 x랑 y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라는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음, 그, 그래서 뭔가 좀 뭔가 모양이 이상하지만 제가 문제를 내고 제가 문제를 풀어보자면 이 원을 그래프로 가지는 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역시 이게 함수 y는 fx의 그래프로 이걸 나타낼 수 있다고 치면 이제 그, 이 함수는 여기 6,8로 지나야 되고 6, 마이너스 8도 지나야 됩니다. 왜냐면 이 두 점이 모두 다 이 원 위에 있으니까요. 음, 그런데 그러면 이제 F6을 이제 8이라고 하면 이제 6, 마이너스 8은 못 지나게 되는 거고 F6이 마이너스 8이라고 하면 6, 8이 안 지나는 약간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6에서의 함수값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을 그래프로 가지는 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저희 생각이었고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 이런 원을 따라서 선적분을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그런 문제들은 x, fx로는 이제 해결할 수 없지 않나 약간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하지만 이 원을 xt, yt로는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음, 이제 이 원 위에 임의의 점이 있을 때 원점으로부터 이 점을 연장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동경으로부터 이루는 각을 t라고 했을 때 이 음, 원 위의 점은 10 코사인 t, 음, 10사인 t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xt는 10 코사인 t 그리고 yt는 10사인 t라고 하면 그러면 이 t x랑 y 0부터 t 2파이라고 하면 이제 그 이 식을 만족을 하는 x, y의 자취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원의 예시가 이런 x, fx로는 조금 표현하기 곤란하지만 xt, yt로는 표현할 수 있는 예시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맥락에서 이 텍스트를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제가 공유드릴 내용은 이상이고요. 혹시 뭔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렸으면 좋겠는 부분이나 좀 뭔가 이상하다는 부분이나 뭔가 그런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이건가 보구나. 이게 안 보이지 않으셨어요? 이거 써주실 때? 칠판이? 아닌가? 저는 보였습니다. 저, 어, 저 노트북 새로 바꿨는데, 저 사실 그 식이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럼 예, 레코드에 남길 때는 레코딩 그 하시는 남아있을 것 분 같습니다. 화면, 예. 잠시만요. 레코딩 하시는 분 화면이 남겨 있을 테니까 안 보이지 않을까요? 레코드에서는? 아, 네. 다- 잠시만요. 네.
지금 선생님들 보실 때 화면이 지금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이게 꽉 차 보이시나요? 이 화면이? 이, 여기가? 어, 저는 지금 격자 비슷한 뭐 화이트보드 그죠? 화면을 보고 그거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그죠? 뭔가, 이게 아까 그 이동국 선생님이 막 뭔가 써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여기 저는 안 나타나가지고,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시가 안 보였어요, 사실은. 근데 다른 분들 보였다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이게 기록이 남겨 있긴 하네요. 지금 보니까. 음. 음, 아무튼, 예. 오늘 뭔가 이 시스템이 뭔가 익숙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음. 다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다른 선생님도 혹시 그 보셨을까요? 혹시 어떠세요? 저만 여기가 잘 안 보였던 거예요? 아니면 다른 선생님 다 보셨던 거예요? 이동 선생님 풀어주신 거? 보였는데 갑자기 네, 사라졌습니다. 네, 그죠? 저도 갑자기 사라졌어요. 잘 보였는데. 근데 그죠? 다 끝나신 다음에 사라졌어요. 음, 아, 그 녹화가 지금 그 어디지? 그 메시지 채팅창에 남아있는 그 올라와 있는 파일이 아마 그건가 봅니다, 지금. 뭐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아마 이동 선생님이 풀어주신 게 지금 그 자료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음, 어, 그, 일단은 계속 음. 진행할까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뭐 그때 다시 또 얘기를 해볼까요? 어, 어, 아니면 그러면 다시 발표해도 어쨌든 간에 괜찮겠지? 지금 녹화상에서는 그게 지금 예시가 안 보였을 것 같거든요. 제 노트북이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거라서. 네네네네. 그래서 혹시 번거롭지 않으시다고 한다면 그 네. 예시만 한 번만 다시 한번 이렇게 중앙에다가 이렇게 한번 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네, 예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지금은 혹시 정미경 쌤 컴퓨터에서 잘 보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컴퓨터에서 이게 지금 좌측 상단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네, 이 노트북 상에 뭔가 막 뭐 바가 엄청 뭐가 많이 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자체가 잘 안 보여요. 이걸 그 이동을 좀 문제를 좀 해볼까요? 가운데로 이렇게?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그죠, 그죠, 그죠.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잘 보입니다. 아,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화면을 어, 끌어서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 끌어서 옮기려고 이게 하려고 했거든요. 위로 올리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안 올라가요. 아무튼 제가 이거 연습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것 때문에 시간을 끌면 안 되고 네, 제가 따로 이거를 혼자 들어와가지고 연습을 하겠습니다. 예, 한번 풀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이 문제는 이제 보시다시피 좌표평면 R2 위에 원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10인 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음, X 이거 있고, 이제 Y가 있고, 반지름이 10입니다. 원점이 있습니다.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 원을 그래프로 가지는 함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가 이제 그 첫 음, 번째 질문이었고, 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이 원의 방정식을 그냥 함수가 아닌 형태로 사용을 한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의 제곱해서 100을 이런 음, 그래프의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그렇기 때문에 수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x가 6일 때 y의 값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8입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원의 그래프 위에 음, 6,8도 이 원 위에 있고 6, 마이너스 8도 음, 이 원 위에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 F6으로 가져야 될 함수값이 이 원을 전부 다 덮으려면 함수값이 8도 돼야 되고 마이너스 8도 돼야 되는데 그게 음, 문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번 문제는 그랬었고요. 그래서 대신에 이번 문제로 x 그래서 이 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y는 fx 꼴을 사용을 하기가 조금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음, 그래, 이번의 경우에는 x, y의 자치가 문제에서 주어진 원이 되도록 x랑 y를 t에 대한 식으로 매개화를 해보라는 문제였는데요. 음, 그 원 위에 임의의 점에 대해서 음, 그 원점에서 이걸 이렇게 연장을 시켜서 이 직선과 이 동경과 이루는 각도를 t라고 했을 때 원 음, 위의 점은 이제 10 코사인 t, 10 사인 t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xt, yt가 10 코사인 t, 10 사인 t라고 부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음, 다시 말해서 이제 xt는 10 코사인 t, yt는 10 사인 t가 이제 0부터 t가 2파이 사이에 있을 때 음, 이, 이, 이런 식으로 매개화되는 음, 음, 점들의 자취를 모아 놓았을 때 반지름이 11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또 다른 예시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들 중에 하나로 이런 식의 매개화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이런 문제를 생각했던, 이런 구체적인 예시를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음, 이제 이 2차원 이상의 미적 분학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2차원 곡선 같은 얘기가 나올 텐데, 그 네. 중에서는 함수 하나로는 표현을 하기 좀 곤란하지만, 음, xt, yt처럼 매개화를 하기에는 또 수월한 이런 곡선들이 있기 때문에, 음, 그 노트 1-1의 본문에서 그런 식으로 매개화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제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습니다. 네, 음, 제가 공유드릴 내용은 이상입니다. 음, 감사합니다. 음, 저희 그 후반부가 아니라 렉처 노트에서 그때 매개화하는 내용을 공부했었던 적이 있었었는데 그 매개화에서 설명했던 거와 지금 이동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거랑 어느 정도 맥락이 조금 좀 맞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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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 매개와 관련해서 혹은 이동욱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서 기타 등등 혹시 저는 그 상상이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이 됐고, 음, 나중에 그런 지점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은 들었고요. 음, 근데 여전히 조금, 어, 100% 와닿는다고 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저렇게, 극좌표계 방식으로 뭔가를 표현하는 게, 어, N 차원에서 차원이 늘어나면 유용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진짜 언제 구체적으로 그러냐, 요거를 조금 보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음, 그거는 일단 2차원에서는 여기 원의 방정식의 사례를 가져와 주셨는데, 여기서는 원의 방정식으로 표현이 그가 되다 보니까 뭔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의 제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를 굳이 저 극좌표계로도 한번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느낌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뭐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또 이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기는 하지만 뭔가 이게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된 표현이 어려워지는 지점이 있나 요거가 좀 계속 좀 궁금증으로 남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알아볼 아직 그거는 힘은 없지만 그게 아직 그 지점 때문에 100%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예시를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선적분의 맥락에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잠시만요. 제가 이걸 도리 있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적분의 맥락에서 생각을 할 때, 어, 이게 계산 과정 중간에서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0의 형태는 뭔가 계산을 하기가 조금 불편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 xt, yt는 이제 10sin t, 10sin t의 형태는 뭔가 계산을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한 그런 면이 조금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제가 지금 이거를 뭔가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하기가 조금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일단은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 말씀해주신 거를 이제 바탕으로 보면 저도 아직 선적분 계산을 제가 안 해봤어 가지고 그런 약간의 좀 어, 제 개인적인 니즈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선적분이나 아니면 저번에 얘기 잠깐 나왔던 막 중적분 이런 거 할 때 그 유용성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질문을 그냥 그때 실제 계산을 하는 순간까지 가져가고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저도 느낄 수 있는 지점이 나중에 있겠다 생각이 지금 예, 들었습니다. 음, 음. 그러면은 여기서의 우리의 어떤 향후 남겨둘 질문이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 매개화의 어떤 매개화한 이유? 혹은 매개화의 유용성? 약간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까요? 저 동의합니다. 저도 네, 동의합니다. 네, 오케이. 저기 기록에 남겨놓으려고요. 그거 지금 이거 지금 약간 계속 뭔가 계속 생각하면서 가져가고 싶은 질문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것 같거든요.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메모를 해놨다가 기록에 좀 남겨놓을까 생각 중입니다. 감사. 음, 음, 이거 혹시 또 다른 분들 혹시 뭐 또 이야기해 주시고 싶은 내용 있으실까요? 음, 음. 아무 말이라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저희 지금 다 아무 말 했어요, 지금. 제가 잘 저희, 몰라가지고, 왜, 네, 저, 저는 그 1번을 보면서 네, 어, 조금 이상하다고 하면 좀 그렇고, 뭔가 제가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왜냐하면 네. 이게 아까 설명을 해 주실 때 y 값을 fx 값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x가 6,6일 때 여기서 y 값은 8이나 마이너스 8 이게 두 개가 와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를 이변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표현을 하게 된다면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순서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6,8이나 6, 마이너스 8이랑은 다른 거 아닌가?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음, 라는 음,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그 y를 fx로 보면 그냥 이거 일변수인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제곱 요식 자체가, 네네. 음, 그래서 음, 그러니까 극좌표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변수를 일변수로 차원을 낮춘다는 의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음. 근데 이거는 y는 fx의 형태로 나타낼 수 없는 식 아니에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제곱이? 네, 그렇게 하면은 그 나타낼 수 없는 게 결국에는 그 함수 값들 두 개를 가질 수는 없으니까 네. 결국 x의 함수로만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 어, 그렇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할 왜냐하면 수가 없죠. 그 원을 두 개로 반을 쪼개가지고
따로따로 봐야 아마 함수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변수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어, 이변수, 이변수로 본 게 이거 아니에요? 지금 매겨? 어, 아닌가? 이거 어, 일변수고, 네. 그, 저, 그리고, 네. 죄송, 지금. 아, 네? 아니, 제가 생각한 건 어떤 거냐면, 저희 그 어, 증분수 할 때, 네네네. 그 x를, 그러니까 fx가, 그러니까, 평면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서 x가 변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fx가 나와 가지고 그래프가 나오는데 예, 평면에 예, 예. 네네 평면에 나오잖아요. 그럼 2차로 생각하지만 결국에 일변수인 거잖아요. 네네네. 제가 말하는 거는 일변수로 표현된 거 아닌가란 그 y는 fx로 두면 일변수로는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혹시 그러면 이변수 함수로 표현을 하려면 그 이변수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정의역과 네. 공역이 뭔지 혹시 구체적으로 그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게 네네네 그 제가 이해를 좀 더 잘 해봐야 어, 그러면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원이라고 하면은 이게 식이 그냥 이렇게 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게 10, 그 r이 10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0의 제곱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게 0이 되는 순서쌍을 찾는 문제지 않을까? 그러니까 f 라는 x, 생각을 했습니다. 네. y가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빼기 100이고 f x, y는 0을 만족한 방정식이 이 원이 된다는 맥락의 얘기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잘 이해한 게 네네네. 맞나요? 그렇게 볼 수 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 이건,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말했던 그 뭔가 집합이랑 네. 벡터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저도 그게 조금 궁금해서 나중에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순서쌍으로 생각하고, 만약 이걸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되는 거 아닌가? 어, 그, 6,8이랑 6,-8이랑 다른 거니까. 해석의 여지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뭔가 이게 공개가 된다면 이거를 일변수 함수로 약간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조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도 잘 몰라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유해 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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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뭐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저는 그 방금 말씀해주신 걸로는 생각을 못 해봤어가지고 어 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고 있었어요. 음, 어떤 모양일까 이런 것도 좀 음, 생각을 음, 해봤고 저도 이거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막 적어보면 아, 이렇게 하면 되려나? 네, X축, Y축이 있고 Z축까지 이렇게 3차원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00이라는 거를 이변수 함수로 지금 보는 거고 그때의 정의역은 2차원 벡터 그 다음에 그때의 그 공역은 1차원 스칼라인 거인 거죠? 그쵸? 맞나요? 네, 저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저게 0,0이라는 게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냐고 하면 마이너스 100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z 값이 마이너스 100인 지점. 이 원점이 0,0이니까 요 지점. 정확히 말하면 여기는 이제
0, 0, 마이너스 100이 찍힐 것 같고, 뭔가 저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 저기가 찍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음, 그거 외에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봤는데, 음, 마이너스 100, 0, 이 0이다. 그러니까 그 Z가 0일 때는 여기 그 반지름을 10으로 하는 XY 평면상에 딱 그 원이 그려질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제 Z 값이 올라갈수록 그 원들이 좀 줄어들어서 이게 약간 부드러운 양쪽 방향으로의 그 원뿔 두 개를 이렇게 이게 붙인 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원뿔이 아니, 반원뿔이라고 해야 되나? 잠시만요. 음, 그러니까 이 원들이 계속 이제 반지름이 줄어들면서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여기서 x제곱과 y제곱은 항상 양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는 조금 더 고민은 해봐야겠지만, 뭔가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약간 요런 뿔 같은 거 비슷한 게, 약간 일부만 표현하면 요런 뿔 같은 게 나오겠다. 원뿔이 나오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음, 음, 한번, 한번, 저희가 이제, 지금 당장은 이게 뭐 어떤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지가 딱 바로 딱 생각이 떠오르지는 않으니까, 좀 시간을 갖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음, 음. 근데 왠지 이런 모양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저도 살짝 들긴 합니다. 이렇게 점점 반지름이 좁아지면서 약간 꽃갈콘 모양 같이 되지 않을까? 약간 이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정말 그런지는 한번 우리가 한번 확인을 나중에 한번 해보는 걸로 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새롭게 약간 좀 이렇게 바꾼 방식으로 오늘 한번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정말 제대로 한번 저희가 좀 해본 거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약간 좀 저희가 헤맸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래도 나름 저희가 이렇게 좀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각자 궁금했던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혹시 어떠셨는지, 혹시 오늘 한번 해보면서 또 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혹시 그런 거 혹시 해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어, 뭐 내용의 어떤 뭐 어떤 질문의 그 어떤 범위가 너무 넓다. 혹은 뭐 뭔가 뭐 혹시 뭐 기타 등등등. 뭐, 네, 혹시 뭐 오늘 한번 처음으로 제대로 저희가 뭐 스터디를 진행해 본 이후에 소감이 어떠신지 우선 저부터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렉처 노트 이제 그 두 번째 노트를 들어가게 됐었을 때 간단하게 저희가 이 렉처 노트에서 우리가 뭐 이번 주에 함께 봤던 그 렉처 노트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어떠한 어, 어, 어떠한, 잠시만요. 지금 윤종환 선생님께서 그림을 하나 공유해 주셨습니다. 음, 혹시 그려주신 거세요?
네, 그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한번 그려봤거든요. 진짜 와. 그 이동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겼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어, 이거 공유하고 싶은데. 신기하네요. 이거 보니까. 예. 가만 있어봐. 이거 어떻게 공유해야 되지? 잠깐만요. 이거를 쉐어, 아니, 쉐어가 아니라, 맞죠? 쉐어 하면 되는 거죠? 잠시만요. 제가 이거 새로운, 이거 노트북 바꾸고 나서, 하고 나서부터는 뭔가 이게 익숙치가 않다 보니까, 혹시라도 했다가 망칠까 봐 살짝 겁이 나긴 하는데, 얘 이렇게 가져올 수 없나? 안 되네. 아, 화면상이 보일라나? 어쨌든 지금 윤정아 선생님께서 실제로 이거 지금 요 식을 그래프를 그려주셨는데, 정말 원뿔 모양으로 이렇게 지금, 생겨서 신기합니다, 진짜. 어, 한번 공유하고 싶지만, 공유할 수가 없어서. 음, 그 지금 윤정환 선생님께서 스크린샷도 지금 공유 주셨는데 혹시 자, 보이시나요? 스크린샷이요? 네, 그 채팅방에다가 공유해 주셨어요. 잠시만요. 요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잠시만요. 혹시 화이트보드에 스크린샷 공유 드렸는데 혹시 예,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보입니다.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에. 조금 내려보시면 보일 것 같습니다. 보인다, 보인다.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예쁘게 진짜 아래쪽 방향으로 원뿔 모양으로 이렇게 지금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오, 신기하다. 음, 저도 이게 참 신기한 게, 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 100이었죠. 예, 100이라는 그 방정식을 1차원 함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반반을 쪼개서 이제 함수로 한다고 하면 그 원을 x, y 평면에서의 원을 하나 보는 건데 그걸 2차원 함수? 아니죠. 그 이변수 함수로 바라보면 이렇게 원의 뿔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뾰족한 거에 그런 약간 입체감 있는 게 나오고 그거에 딱 단면, XY에서의 단면을 이 아까 말한 그 약간 1차원 함수로 그렇게 반원씩 그렸을 때 그 지점이 딱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게 어떻게 시각의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같은 게 다르게 되나 이게 좀 저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진짜. 음,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저희가 또 이렇게 재미난 그래프 또 그려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음, 음. 그래서 어쨌든 이동 선생님이 어떤 그 어떤 직관적인 어떤 관점을 딱 해주셨는데 딱 맞았네요. 그죠? 잘 맞아서 그려진 것 같습니다. 음. 혹시 또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는 분 계실까요? 혹시 뭐 스터디 관련해서? 전 아까 조금 이미 말씀드렸는데 그거 제외하고 한번 말씀드리면 음, 음, 좋았던 점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고 하나를 좀 물고 늘어지려고 하니까 조금 더 음, 도움이 많이 됐다. 음, 그리고 스스로도 도움이 됐고 다른 사람들 보는 것도 좀 더 이제 수월한 것 같거든요. 음, 전달 받는 방식이. 그래서 음.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 이외에 그냥 드는 생각은 지금 이번 시간은 초반부여가지고 뭔가 맞아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손에 잡히는 계산을 막 많이 할 만한 거는 생각해내기 쉽지 않았던 단원이었던 것 같기는 하고요. 맞아요. 네, 근데 대신에 뭔가 이런 시간에서 좀 가져갈 수 있겠다 싶은 거는 어, 해결되지 않더라도 질문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단계에선 해결될 수 없겠지만 충분히 유용한 질문들,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질문들은 이번 단원에서도 충분히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단원마다 그런 특성이 좀 다를 것 같아서 네, 이번 맞아요. 단에서는 이렇게 가고 다음 단원에서는 진짜 계산이 엄청 궁금한 것들이 많은 단원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게 가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꼭 뭔가 어떤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막 끼워 맞추려고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좀 유연하게 가는 게 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저희가 보는 그 렉처 노트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문제를 더 많이 풀어봐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정말 예시를 좀 많이 갖고 와서 같이 좀 풀어보고 아니면은 뭔가 좀 어떤 개념들을 좀 깊게 파고 들어가야 되겠다 판단이 되어지면은 그런 것들을 깊게 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 벡터 관련된 거는 다음 렉처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 뒤에 가서 사실 질문하고 진짜 많거든요. 벡터 관련해서. 그래서 그때 다음 두 번째 렉처 노트를 보면서 저도 약간 벡터 관련해서 궁금했던 좀 그런 질문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올려놓고 같이 공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도 좀 갖고 올 수 있으면 갖고 와서 같이 좀 풀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또 뭐 해주실 말씀. 혹시 그 장인우 선생님 어떠셨어요? 처음 오셨는데 약간 좀 어수선하죠? 저희가 지금 약간.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 없고요. 그냥 네. 저는 마지막에 그랬던 비쌀물리 투기 보면서, 그냥, 네, 제트값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무한한 실린더도 될 수 있고, 아니, 비쌀물리 투기도 될 수 있구나. 그냥 음,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처음 네, 오셨었는지라 저희가 아마 끝날 때쯤 돼서 이번 주에 했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저희가 뭘 할 건지를 정리해서 디스코드에 공유를 해드리거든요. 그럼 그때 보고 네, 네. 보시고, 장인우 선생님께서도 다음 주에 이제 어느 정도 질문 같은 거 좀 갖고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렉처 노트랑 연습 문제는 저희 다 지금 공유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혹시 뭐 또, 네네. 그리고 저희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이제 렉처 노트 2로 넘어가는 거 어떠실까요? 계속 1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2로 그냥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좋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벡터 얘기 많이 나오니까 저희 뭐 할 얘기도 많고 또 풀고 싶은 것도 있고 막 하니까 본격적으로 벡터가 설명이 나오는 그 두 번째 노트를 다음 주에 같이 각자 읽고 각자 공부하고 또 똑같은 방식으로 이게 질문 같은 거 정리해서 올리고 그 중에 하나 정도는 갖고 와서 같이 이야기하겠다. 이런 거를 따로 뽑아서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다 같이 들어오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혹시, 근데 네, 아까 예. 말씀을 못 드린 게 방금 생각나는데요. 예, 드디어, 예. 저 2강으로 넘어가는 거가 좋다고 생각하는 점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을 당장 모두 해결하지 않더라도 넘어가는 게 좋은 시점에 대해서 저는 좋은 것 같다는 점이 들어서 이제 공감이 좀 됐거든요. 음. 네네네. 그러니까 나왔던 모든 질문을 다 끝까지 늘고 물어지기에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그 논의 과정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음, 지금 얻을 수 있는 만큼만 그 질문에서 얻고, 그 질문에 있는 걸 다 뽑아 먹는 건 이제 길게 보고 뽑아 먹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트 2로 저도 가는 거가 좋을 것 같다는 아까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네네. 말씀해 주셔서 한번 덧붙여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 남겨놓죠, 뭐. 어차피 이런 질문들은 당장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지라 계속 가지고 가면 될 것 같고, 그 주차에 저희가 어떤 내용을 같이 이야기했는지를 정리한 그 란에다가 제 나름대로, 우리가 계속 좀 두고두고 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질문들, 그거를 간단하게 제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제가 놓쳤거나 아니면은 뭐 이것도 우리가 이야기했었었는데 빼먹었다 그런 게 있으면은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그거까지 같이 포함해서 끌고 가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혹시 또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실까요? 음, 네, 늘 그렇듯이. 5초간 아무 말씀이 없으시면 저는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는 걸로 알고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보통 짓는 편입니다. 그래서 별 말씀이 없으셔서 이번 주차 스터디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긴 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희는 다음 주에 두 번째 노트를 읽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